1612년 일본 해안의 한 작은 섬에서 사무라이 역사상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결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서일본 최고의 검객이자 날아가는 새도 반으로 가른다는 제비 후리기 기술의 달인 사사키 코지로가 있었습니다. 3,000명의 관중이 그의 싸움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죠. 다른 한쪽에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에서 혹은 바다를 건너오는 길에 노를 깎아 만든 목검을 쥐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코지로는 경로했습니다. 군중들도 분노했죠. 하지만 무사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고요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투는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코지로는 땅에 쓰러지기도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사시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배로 걸어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60번의 결투, 0번의 패배, 정식 유파도 없었고 고귀한 혈통도 아니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그를 훈련시켜준 스승도 없었습니다. 무사시에게 있던 것은 오직 철학뿐이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지배했던 원칙들, 그가 평생을 바쳐 다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들에 기록한 원칙들입니다. 이 영상은 그 원칙들을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지금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로 다룹니다. 구독해 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무심, 즉 비워진 마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입니다. 코지로와의 결투 전 무사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간류지마로 건너가는 배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동행인들이 긴장감에 굳어 앉아 있는 동안 무사시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수행원들이 그를 흔들어 깨워야만 했죠. 그는 기지개를 켜고 노를 깎아 목검을 만든 뒤 서두르지 않고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례함도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무심이었습니다. 없을무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무심은 완전한 정신적 비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상도, 두려움도, 내면의 평가도, 결과에 대한 집착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마치 움직이기 전에 잔잔한 물처럼 순수한 준비 상태로 머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을 안고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 뛰어듭니다. 그들은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확률을 계산하며 실패가 일어나기도 전에 실패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적인 소음,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대화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무사시는 현대 뇌과학이 400년 후에나 증명할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생각은 본능보다 느리다는 것을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뇌의 의도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인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정확하지만 느리죠. 진검승부에서 느리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운명적인 순간이든 느리다는 것은 이미 우위를 빼앗겼음을 뜻합니다. 무심은 이 과정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의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연구자들이 오늘날 몰입 상태라고 부르는 것, 즉 행동과 인식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억지스러운 노력을 멈추고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운동선수, 외과의사, 음악가, 체스, 그랜드마스터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이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발견에 따르면 최고의 성과는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노력할 때, 즉 자아의 간섭을 없애고 훈련된 본능이 주도하게 할 때 나타납니다. 무사시는 1600년대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현재에 머무르는 특별한 훈련을 통해 무심을 이루었습니다. 매 결투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땅, 이 상대방만이 존재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일이 충분히 훌륭할지,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바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심의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가 당신과 그 일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훈련법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해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만, 머릿속에 관중을 두지 말고 뒷배경에서 돌아가는 평가도 없이 그저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일과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무사시는 이를 자신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숙달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조용해질 때 더 깊은 무언가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노후를 위해 재물이나 영지를 탐하지 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야모토 무사시의 독행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1600년 겨울, 무사시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한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시체들 사이에 숨어 이틀을 버틴 끝에 어둠을 틈타 탈출했습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지키고자 싸웠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모시던 가문은 무너졌고 그가 그렸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대부분의 남자들은 절망이나 광적인 복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사시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 재앙이나 불의로 치부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은 살아있고 혼자이며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주군이 없는 사무라이, 즉 낭인으로 일본 전역을 떠돌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이들과 싸웠고 마주치는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집도, 고용주도, 안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 있었던 것은 진짜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수동적이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사시는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모든 에너지를 현실에 대응하는데 온전히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이를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에픽테토스는 이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무사시는 피 흘리는 결투를 통해 이와 똑같은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고집하며 어땠을까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현실에 반대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며 현실과 다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그저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즉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생산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기회가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셨습니까? 진짜 피해를 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의 굴레입니다. 무사시의 규율은 어려움을 이 꽉 깨물고 버티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위에 정신적인 고통을 덧붙이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황은 일어난 그대로일 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무사시도 상실을 느꼈고 실패를 느꼈으며 그 두 가지에 대해 모두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규율은 그런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행동하십시오. 큰 일을 마주하기 전 일상적인 작은 일들에서 매일 이 순서를 연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완전한 전사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사시는 언젠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일찍 깨달은 자는 평생을 무언가를 세우는 데 쓰고 늦게 발견한 자는 평생을 회복하는 데 쓴다고요. 만약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원칙,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끔찍한 에너지 낭비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으며
오직 그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데에만 쓰일 뿐이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말입니다. 1645년 죽음을 2주 앞두고 미야모토 무사시는 독행도, 즉 홀로 가는 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삶의 정수라 할 수 있는 21가지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사시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결투에 늦기도 했고 인연을 저버리기도 했으며 안락함이나 가족, 안정보다는 험난한 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대가를 그 자신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큼은 그가 완전히 거부했던 감정입니다. 무사시가 그은 선은 명확했습니다. 죄책감은 유용하지만 후회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나는 무언가 잘못을 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죠. 반면 후회는 나는 무언가 잘못을 했고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계속 반복되며 마음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순간에 묶어둡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되새기느라 현재의 역량을 다 써버리게 만듭니다. 무사시에게 있어 후회에 사로잡힌 마음은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응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투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후회는 똑같이 중요한 무언가를 앗아갑니다. 바로 현재에 명확하게 깨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회피의 철학이 아닙니다. 무사시는 실수를 무시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완벽하게 직시하고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한 다음 조금의 미련도 없이 훌훌 털어버리라고 권했습니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지나친 후회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불안과 우울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원래의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정신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뇌의 신경회로를 만들어 점점 더 자동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뇌가 사실상 고통받는 연습을 하는 셈이죠. 무사시의 처방은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실수를 이해했다면 즉각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을 반영하여 현재의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 행동이 후회의 굴레를 끊어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자체가 곧 해방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를 냉혹하리만치 증명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그는 몇 년 동안 패배의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걷고 훈련하고 싸웠으며 남은 것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실수를 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아직도 그 실수 안에 갇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절대 질투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행성만 연구해서는 우주를 이해하기 어렵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입니다. 무사시에게는 단 한 명의 스승도 없었습니다. 이는 봉건시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진지하게 검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통 있는 유파에 인정받는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혈통과 계보가 전부였죠. 기술은 수년간의 정식 가르침을 통해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깊은 통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른 검객들과 비교하고 그들과 자신의 성장을 저울질하며 그들이 더 빨리 앞서갈 때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들이 자신에게 없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위협을 느낀다면 영원히 숙달의 길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질투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위치, 발전 혹은 인정을 질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주위를 통제할 권한을 그들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당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당신은 결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이점 혹은 그들의 길을 완전히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조차 없는 무언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무사시의 명성에 집착했던 수많은 사무라이들은 자신을 훈련하는 대신 무사시의 뒤를 쫓는데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자체가 결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이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더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우리의 화면은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영상, 정성껏 꾸며진 성취, 필터가 씌워진 성공, 눈에 보이는 발전들로 끝없이 흘러갑니다. 화면을 넘기는 모든 순간이 비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영감이 아니라 질투를 낳을 때 무사시가 경고했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길에 집중해야 할 시선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길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규율은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질투심을 느낄 때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질투는 쓸모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욕망이 보내는 정보입니다. 문제는 질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데서 그치며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신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무사시의 집중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60번의 결투, 0번의 패배, 수십 년에 걸친 고독한 훈련. 그가 타인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며 다른 누구의 발전도 자신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매일 당신 앞에도 열려 있습니다. 무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십 년을 허비한 후에야 겨우 발견하는 철학을 완성하는데 40년을 바쳤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철학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5번째 원칙, 당신의 길을 알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십시오. 무술의 진정한 이치란 그것이 언제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수련하는 것을 뜻한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입니다. 50살이 되던 해 미야모토 무사시는 레이간도라는 동굴로 들어가 2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결투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사시와 붓, 먹, 그리고 완벽한 고독뿐이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그가 남긴 오륜서는 역사상 가장 널리 연구된 병법서 중 하나로 400년이 지난 지금도 비즈니스 학교와 군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9일 전에 쓴 그의 마지막 수칙, 독행도 역시 그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평생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여행하고 싸우고 잠깐 가르친 뒤 다시 길을 떠났죠. 그 동굴은 정점이었습니다. 그가 배우고 살아온 모든 것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는 지혜로 결정화되는 장소였습니다. 독행도의 21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원칙입니다. 무사시의 길, 즉 그의 도는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자 끊임없는 정진을 향한 헌신이었으며 명확하게 보고 자아의 간섭 없이 행동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평 없이 그 속을 뚫고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30살에 이 경지에 도달해 가만히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번의 결투, 매번의 상실, 홀로 수련했던 매해를 거치며 그 길을 단단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50살의 동굴은 세상과 단절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자연스러운 종착지였죠. 오늘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은 당신의 주의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람, 사람들의 의견, 유행, 외부의 척도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사시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성과와 비교하면 어떤지, 혹은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로 끊임없이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진실한지, 자신이 완벽히 통달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 내면의 나침반을 그는 도, 즉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미 그 나침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문제는 당신이 그 나침반을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다른 방향을 강요할 때마다 무사시는 결코 자신의 길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수십 년의 가난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일본 최고의 검객들이 그를 유파도 자격도 없는 떠돌이, 낭인이라며 멸시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레이간도의 동굴은 그가 세상을 피해 숨어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마치기 위해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6번째, 원칙. 하나를 통달하여 만 가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의 이치로 만 가지 사물을 꿰뚫어 본다. 무사시의 오륜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사시의 마지막 원칙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 가지 길에 전념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제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야를 좁히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며 한 길만 파고 절대 주변을 둘러보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그가 의도한 바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무사시 자신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무패의 검객이었지만 동시에 오늘날 일본 미술관에 작품이 걸려있는 위대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각가였고 서예가였으며 도쿠가와 시대 장군들이 깊이 연구했던 병법의 전략가이자 그의 글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주의를 흩어지게 하여 지식의 넓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의 일에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어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근본적인 패턴을 발견했고 그 패턴이 다른 모든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위대한 넓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겉핥기식이 아니라 완전히 진정으로 온전하게 마스터할 때 당신은 배우는 방법 그 자체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방식을 몸에 새기게 되고 깊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적당히 해내는 것과 온전히 통달하는 것 사이에 거대한 간극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르는 상태의 답답함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사시의 검술은 그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그림은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각의 분야는 겉모습만 달랐을 뿐 그 뼈대에는 현존, 무심, 수용, 그리고 자아를 배제한 묵묵한 전진이라는 똑같은 원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0가지 일에 동시에 매달린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층위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서 얕은 능력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통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얕은 수준의 능력이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무사시는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통달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면 자연스레 인정이 따르긴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무언가를 마스터하는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는 단단함을 길러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가르쳐주며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무사시는 바로 이러한 뼈저린 자기 인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 하나를 진정으로 통달함으로써 마침내 만 가지를 꿰뚫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전사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9일 전 무사시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독행도를 써 내려갔습니다. 21가지의 원칙, 부연 설명도, 구구절절한 이야기도, 변명도 없이 오직 핵심만을 벼려낸 뼈대 같은 가르침들이었죠. 그 마지막 문장은 나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였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그 원고를 건네고 다시 동굴 깊은 곳으로 돌아가 9일 뒤 60살의 나이로 명상하듯 꼿꼿이 앉은 채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60번의 결투, 0번의 패배,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치열한 삶의 마지막 날들에 쓰인 철학. 이 영상에 담긴 5가지 원칙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복잡했던 적이 없죠. 마음을 비우고 눈앞의 진실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을 뚫고 지나가십시오. 후회가 쓸모를 다하는 순간
조금의 미련도 없이 놓아버리십시오. 타인을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선명해질 때까지 단 하나의 일에 깊숙이 몰두하십시오. 원리는 단순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무사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 튀기는 실전과 뼈를 깎는 고독, 그리고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통해 온몸으로 이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60번의 결투를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마주하기 전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깨어있는 현존에서 행동할 것인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당신만의 흔들림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의 후회 속에 웅크려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묵묵히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내린 그 단단한 선택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무사시가 말한 도, 즉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자신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라고 댓글을 남겨보십시오. 전사의 철학과 스스로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불편하고도 무거운 진실들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무사시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단 하나의 길을 완전하게 걸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도 기꺼이 당신만의 그 길을 찾아 나설 의지가 있으십니까?